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첫날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원이 3대 간첩단에 연계된 100명의 간첩 혐의자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첩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압력하고 있음에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켰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범죄자들만 살판났듯이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으로 결국 간첩들만 활개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죄가 아니라 이적죄나 여적죄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국정원법 개정 당시 이런 사태는 충분히 예견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극구 반대했지만 문재인 좌파 정권이 결국은 힘으로 밀어붙여서 법안을 처리시켰습니다. 지금이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막았겠지만 문재인은 오히려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3대 간첩단 사건이란 민노총, 창원, 제주 이 세 곳의 간첩단을 말하는 것으로 2022년 11월부터 국정원이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런데 간첩단 사건의 경우 오랜 기간 내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이후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합니다. 3대 간첩단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내사는 창원은 2016년, 제주와 민노총 사건은 2017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2020년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단장으로 내사를 지휘했던 전직 국정원 간부 하동환 씨는 조선일보에 민노총과 창원, 제주 간첩단 다 합쳐서 북한과 연계된 혐의자가 약 100명에 달했다. 세계 간첩단과 자전 통화를 하거나 접촉하는 등 북한의 포섭 대상으로 보고된 인물들인데 대공수사권 폐지로 이들에 대한 내사는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씨에 따르면 당시 민노총, 제주,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국정원 수사국 내사부에 등재된 인원은 각각 15명, 40명, 45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내사 대상자 약 100명 가운데 국정원이 간첩단의 정식 조직원으로 의심한 인물만 해도 40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검찰이 기소했던 인물은 민노총에서 4명, 창원에서 4명, 제주 간첩단에서 3명, 총 11명에 불과했습니다. 하 씨는 올해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니 추가 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일부에 대해서만 2022년 11월 압수수색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간첩 연루 의혹자들을 지금 모두 다시 지하로 숨어버렸겠죠. 하 씨는 세 간첩단 모두 국내에서 5년 이상 압력했다. 최소 2, 3년의 내사 기간만 줬더라면 국정원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서 각 간첩단 조직 실체를 규명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국정원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들에 대한 간첩 활동 여부를 규명해야 했지만 당시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자들만 피해자로 특정해서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해부터는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를 논의할 때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부분인데 2020년 총선에서 압승했던 민주당 정권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던 것입니다.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으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산하에는 안보수사단이 설치됐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이 새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 내사 대상자로 분류했던 인사들의 명단은 검찰에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국정원이 볼 때는 지금의 경찰의 대공수사력으로는 간첩단 수사를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안 유지도 안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경찰이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거나 꼬리를 잘라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판을 받는 민노총과 창원, 제주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대부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했습니다. 또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교신하는 사이버 드보커나 기밀 정보를 이미지 파일이나 mp3 파일 등에 암호화해서 숨기는 기술인 스테가노그래피 등 고도화된 암호 프로그램을 통신 수단으로 활용해서 교신했습니다. 그래서 내사와 증거 수집에는 현지어에 능통하거나 IT 전문성이 높은 수사관들이 투입됐습니다. 이처럼 간첩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국내 내사와 수사, 해외 내사, 과학 수사, 북한 정보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해야 되는 만큼 시일이 걸리더라도 경찰이 국정원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국정원의 63년간 축적된 간첩 수사 역량을 경찰이 단기간에 전수받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시킨 것은 결국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 행위이자 반역 행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 그 핵심 역할을 문재인이 했던 것입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국정원법은 문재인 정권 시절이던 2020년 12월 13일 통과됐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문재인은 코로나 지원금을 명분으로 현금을 살포했죠. 민주당은 그 현금 살포 덕분에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고 여세를 몰아서 연말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법안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대공수사권 조정 업무를 국정원이 주로 맡아왔는데 그 축을 중앙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아닌 중앙정보기관 예하의 부문정보기관인 경찰 조직으로 이관시키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결국은 간첩을 잡지 말자 이런 얘기였던 것이죠. 그 아이디어대로 민주당이 주축이 되어 지난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정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이후 한 해에 간첩을 한 명도 잡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간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사 기능이 급격하게 추락했고 간첩을 잡겠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파견했거나 북한에 동조하는 간첩은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가리지 않고 줄기차게 활동해왔다는 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는 일이죠. 다만 정권에서 간첩을 잡게 하느냐 못 잡게 하느냐에 따라서 검거율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국장을 지냈던 황윤덕 통합전략연구원장은 지난해 초 주간 미래한국 좌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황윤덕 당시 전 통합전략연구원장은 문재인 정권 동안 국정원에서 간첩수사 착수 보고서를 올리면 간부가 일부러 휴가를 가서 결재를 안 해줬다. 또 명백한 간첩수사 보고서를 올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북한 공작원과 만나 회합한 부분은 다 빼라고 했다. 당시 국정원은 국가안전의 길목을 지키는 대공정보 자료분석 업무를 남북교류 지원 협력으로 바꾸었고 간첩 잘 잡는 요원들은 먼지털기, 그러니까 좌천을 국정원식 용어로 먼지털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먼지털기를 했으며 남북교류 협력 임무를 맡은 이들만 승진시켰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간첩을 잡겠다는 의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잡아놓은 간첩을 석방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문재인은 내란 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서 만기 출소를 1년 반 정도나 앞둔 2021년 12월 성탄절 가석방 명단에 포함시켜서 가석방시켰습니다. 재미교포 목사라고 주장하는 종북주의자 최재형이 대통령 부인까지 만나고 온갖 반국가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잡아넣지 못하고 있는 것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무력화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최재형은 온 나라를 어지럽게 하면서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재임 기간 내내 북한을 이롭게 하는 말과 행동을 반복해 왔습니다. 북한의 핵이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김정은을 옹호했습니다. 문재인이 그토록 미화시켰던 김정은은 최근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 시설을 공개하면서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이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고 말했던 문재인은 정말로 김정은의 말을 믿고 그렇게 말했을까? 그런 의문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 폐지뿐만 아니라 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살 사건이나 탈북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또 휴전선 내 GP 폭파, 군사훈련 중단 등 문재인이 재임기간 내내 북한을 이롭게 하는 말과 행동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전달했던 이동식 저장장치 USB만 해도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국민들이 그렇게 수없이 묻고 있는데도 문재인은 아직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문재인을 이적죄나 여적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